대부분 농담으로 하는 이 말 평생 상처가 되고 결국 이혼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집에 있으면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요.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말이 대부분 웃으면서 하는 농담이라는 겁니다. 당신 은퇴하면 집에 있지 말고 나가 있어. 당신 퇴직하면 나도 도망갈 거야.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나 미쳐.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듣는 사람도 웃고 말하는 사람도 웃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은퇴 상담 현장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담이 사실은 마음속 진짜 감정일 때가 많다. 그리고 이 말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결국 부부관계에 깊은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연금, 노후 자금,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관계입니다. 돈이 있어도 배우자와 관계가 나쁘면 노후는 불행해지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노후는 훨씬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가 은퇴 전에는 잘 몰랐던 갈등이 은퇴 후에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의외로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커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집이나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리듬이 다르다. 집안에서의 역할이 애매하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낀다. 이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농담처럼 하던 말들이 이때는 진짜 상처로 돌아옵니다. 사례 1, 당신 은퇴하면 집에 있지 마.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늘 농담처럼 말했어요. 당신 은퇴하면 집에 있지 말라고.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집에 있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또 집에 있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 친구라도 만나. 남편 입장에서는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결국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결국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상담에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2, 당신은 집안이라면 사고만 쳐. 또 다른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이 하면 일이 더 늘어.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남편은 어느 순간 집안일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면 잔소리만 듣는다.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사실 문제는 집안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이 쌓인 것입니다. 사례 3, 당신은 평생 회사만 알았잖아. 은퇴 후 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하지만 아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왜?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아이 키울 때도, 힘들 때도 남편은 늘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당신은 평생 회사만 알았잖아. 이제 와서 남편 노릇하려고? 이 말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면서 노후가 감정 싸움의 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노후 준비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절반은 부부 관계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 각자의 생활 영역 만들기. 은퇴 후에도 각자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 친구 모임, 운동, 봉사활동. 그래야 서로에게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2. 서로의 방식 인정하기.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대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농담 속 감정 돌아보기.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사실은 마음속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상처였어?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 행복의 핵심.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더라. 특히 배우자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는 배우자 관계다.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혹시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결국 누구와 함께 웃으며 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원래 우리 부부는 좀 싸운다. 하지만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보면 은퇴 후 갈등은 성격보다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갈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갈등이 늘어나는 과학적 이유.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역할롤이 사라질 때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일수록 이 현상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책, 조직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책임.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역할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롤로스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역과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변화.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면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사람은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근 시간, 업무 목표, 동료 관계, 이런 것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몇 년 동안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괜히 사소한 것에 짜증이 난다. 이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화살이 배우자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실제 연구가 보여주는 부부관계 변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장기간 진행한 은퇴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은퇴 직후 23년 동안 부부 갈등 증가, 관계 만족도 하락, 대화 빈도 감소.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응에 성공한 부부는 오히려 관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에는 이런 장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증가, 여행이나 취미 공유, 서로 돌봄 가능. 즉, 은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기가 아니라 재구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관계가 좋아지는 부부의 특징.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공간을 인정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침 등산 모임,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 오후에 같이 산책, 이런 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헬시 디스턴스 건강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연결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동 목표가 있다. 은퇴 후 관계가 좋아지는 부부는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계획, 건강 관리, 손주 돌봄, 봉사활동, 공통 목표가 생기면 부부는 다시 팀이 됩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공동 목표가 있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과거 역할에서 벗어난다. 많은 부부 갈등은 과거 역할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평생 돈 벌어온 사람이다. 나는 집안 책임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동료 같은 부부.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상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인생 후반을 같이 걷는 파트너가 됩니다. 노후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가 있습니다. 인생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한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회적 성공보다 가까운 관계의 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 관계가 행복의 핵심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연금 얼마인가? 집은 있는가? 건강은 어떤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은퇴 후 배우자와 어떤 관계로 살 것인가? 같이 여행하는 부부일까요? 같이 취미를 즐기는 부부일까요? 아니면 서로 피하는 부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인생 이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기가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 한 번, 같이 걷는 산책 한 번.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노후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지낼 것인가. 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